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설도 지나고, 그리고 뭐, 이제 봄입니다, 봄. 뭐, 절기상으로 내일이 우수, 대동강물도 물도 풀린다는 우수죠. 예. 뭐, 길었던 겨울도 이제 가고, 뭐, 부산에 와서 그런데 뭐, 심한 추위는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한 두 번 정도? 좀 추웠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뭐, 꽃 피는 이제 3월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아, 꽃놀이도 많이 가겠죠. 에, 이제 뭐,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나, 우리 윤통이나, 국힘의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속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한 위원장의 비교가 너무도 확연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은 더 벌어질 겁니다. 뭐 이 사진은 아마 12월 말에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아마 이재명 찾아간 거죠. 이때도 보면 표정을 한번 보시면은 한 위원장 표정이 참 이 눈빛을 보면 뭐랄까요, 그 좀 한심한 가소롭게 뭐 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죠. 아무튼 그래 이제 뭐 이재명의 운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재명도 이제 처리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80을 향해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180석을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죠. 물론 이제 현 상태에서 보면 이제 뭐 그 한 위원장의 어떤 행보라든가 뭐 내놓는 어떤 공약이라든가 뭐 공천에서 지금 전혀 잡음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계속 잡음이 일고 있죠. 그렇게 보면 뭐 이 상태로만 쭉 가더라도 180석을 넘기실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이 선거구도, 어떤 지지층들의 성향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제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가 딱 충족이 되면 180석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이재명이 빤스런을 하는 거죠. 빤스런, 개항에서. 그 지금 보면 그 언론에서도 이제 뭡니까, 그 명령대전이 뭐 확진됐다고 막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놈이거든요. 나라도 팔아먹을 놈이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놈이 개항에서 계속 하겠다? 그건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유동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나오니까 뭐, 또 뭐 특히 뭐 민주당 패널로 나온 것들은 뭐, 그,
원 원희룡 후보한테 그 좋은 게 아니다 뭐 어쩌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그 원희룡 후보한테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기 뭐 얘기 들으니까 그 유동규가 완주를 할 생각은 없다고 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도록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가 개항을에 남아 있다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자기가 지난 10년 넘게 이재명과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유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만약 끝까지 유동규가 완주를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보수표가 유동규한테로 갈 일은 없어요. 대신 소위 저기 빨갱이 표는 어느 정도 갉아먹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유동규는 방송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완주할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괜한 이제 그 민주당 패널로 나온 것들의 억척이죠. 어떻게든 이제 그 뭐라도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이재명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지난주에 그 저기 여론조사 보니까 49대 41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재명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아마 54%를 얻었었죠. 그런데 54%보다 지금 5%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빠졌다는 얘기.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뭐 유동규가 만약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이재명의 어떤 민낯을 더러운 민낯을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씩 더 빠질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유동규라는 인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이제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개항에 아마 대타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180석을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그 아시안컵 엉망이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클린스만과 관련해서 이 실력이 지금 현재 대표팀에 있는 애들의 실력이 뭐 흔히 말하는 황금 세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위와 어쨌든 지금 뭐 손흥민을 비롯해서 이강인, 뭐 김민재, 뭐 이런 애들이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아마 몇 달 전에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윤통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아시안컵에서 이제 그 끝을 보여준 거죠. 끝을. 결국에는
또 터져 나온 게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이런 걸 봤을 때 지도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놈을 데리고 온 요 정몽규 한테도 역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뭐죠, 자범근이 무슨 조국 탄원서를 냈다고 한번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걸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이 흔히 말하는 이 좌파들의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두리가 코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차두리가 그 코치석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코치 경험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어차피 자기 아버지도 독일에서 생활했고, 지도 어차피 뭐 아버지 따라서 독일에서 이제 어린 시절 보냈으니까 뭐 어떤 그런저런 이유로 그냥 뭐 좀 했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자범건이 조국 탄원서 내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축구계 이전부터 뭡니까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 있었던 곳 아닙니까? 특히 그러니까 이제 차두리가 코치석에 앉아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정몽규는 일단 고발이 됐죠. 고발이 됐으니까 뭐 아마 수사가 될 거고, 아마 축구협회도 아마 좀 탈탈탈 틀려봐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또 의사들 증언한다니까 또 의사들이 난리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는 윤통에 대해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하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집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장 강성이 있는 이제 양대 노총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지난 2년 동안 봐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들이 무시하고, 뭐 자기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환자들이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자기들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윤통은 그런 건 눈도 끔찍 안 합니다. 환자가 만약에 의사들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만약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수없이 만약에 죽어나간다, 그런다고 윤통이 눈이나 끔찍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근데 얘들이 아직도 윤통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서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중국 속담인데,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재성을 안다고.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 제가 이제 한 열흘 전이었죠. 관훈 클럽 토론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때 이제 뭐, 그래, 4월 10일 이후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뭐, 목표 달성 못하면 직급을 당연히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기면 당을 안 떠난다고 인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 뭐 소위 그 우파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참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 서정욱이가 뭐 하는 얘기가 보니까 뭐 이기면 저 얘기는 아마 어디 잠시 물러나 있다가 그러니까 뭐 해외로 뭐 잠깐 나가 있다가 뭐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좌파라는 것들은 정말 그 쓸모없는 쓰레기들이고 진짜 우파라는 것들 그나마 좀 생각이란 걸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우파도 생각이 없어요. 이기면 당 안 떠난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리나? 이 얘기는 당대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당대표를 해야 되고 이게 이것도 굳이 뭡니까 그거 어떤 어려운 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 이겼다고 치죠. 뭐 160 대 120이든 180 대 100이든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 그런데 인제 그 다들 인제 그 성향들이 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클린슨만도 얘기도 했지만 그 뛰어난 자원들을 가지고 지도자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를 못하니까 개판 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 160 180대 100 으로 이겼다고 칩시다. 그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졌는데 이걸 그럼 누가 통제를 할 거예요? 당대표를 누가 해야 돼? 당대표 누구 시킬 거냐고.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인제 당선돼 가지고 그 개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 결집시켜 가지고 모아내 그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누굽니까? 한의원장 밖에 없다니깐. 아니 이 생각이 안 드나? 그 말씀드렸지 180대 120 이라 칩시다. 그래 180 명이 당선됐다. 그럼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잖아. 민주당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뭐 전혀 정치와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제 당선될 거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나경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나경원 파도 생길 거고 원희룡 파도 생길 거고 뭐 오세훈 파도 생길 거고 또 홍준표 파도 생길 거고 이런 각 계파들이 또 줄을 설 건데 그럼 이게 정리가 되겠어요? 정리가 되겠냐고. 아니 이런 생각이 안 드나? 물론 제가 현재로서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이 얘기는 이기면 당 안 된다는 얘기는 당대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맞잖아. 왜냐하면 당대표를 딱 하면요 2년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제 총선이 끝나고 이겨 가지고 개원하고 비대위 해체하고 바로 전당대회 해 가지고 당대표 뽑고 그러면 임기 2년 아니에요. 임기 2 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딱 대선이 1년 전이잖아. 임기를 마칠 때. 그러니까 당대표 인제 그만두고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으로. 그럼 딱 그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겼는데 다 팽개치고 만약에 해외전으로 만약에 손 놓고 떠나버렸다. 그럼 그 공약이며 인제 개혁하는 것들 그 과제들 다 누가 처리를 할 거예요? 나경원이가 뭐 대표를 맡아서 원희룡이 대표를 맡아서 안 된다니깐. 어차피 지금 총선 판도를
판도를 지금 짜고 있는 사람이 한 위원장인데 당연히 마무리도 한 위원장이 해야지. 총선 이겼으면. 그런데 뭐 말도 안 되게 뭐 미래 권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통하고 한 위원장의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존의 그 해석 방식, 소위 말하는 여의도식 해석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형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 뭐 큰일 난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됐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분명히 관훈 토론에서 이기면 당 안 떠난다는 이 얘기는 대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표를 하겠다는 얘기. 그래야 당연히 한 위원장이 그대로 대표를 맡아가지고 딱 쥐고 있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결집시켜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그 주목을 안 한 그 발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발언이 제일 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발언이 뭐였냐면, 어, 질문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뭐 법사위든 아니면 뭐 전체회의든 출석해가지고 수많은 그 저 민주당 놈들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싸웠는데, 자기는 한 명하고 싸우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까지 내가 얘기했던 게 100%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통하고 한 위원장은 이 쟤들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이 패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저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위원장이 그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딱 한 명하고 싸우는 것 같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가 맞구나. 지금의 이 판은 윤통과 한 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이 세 명의 어떤 기획하에서 판이 짜여진 거구나. 제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통이나 한 위원장은 쟤들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힘만 믿고 물어뜯으면 물어뜯길 거라고 그렇게만 믿고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절대 못 이길 거라고. 너희들이 힘은 세지만 못 이길 거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한 위원장이 하잖아요.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처음부터 그래 역시 윤통, 한 위원장, 김 여사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조연들도 많이 있죠. 뭐 검찰총장도 있고 뭐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연이 이 세 명이서 물론 이제 그 대선 때까지는 이제 윤통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딱 둘이서만 했던 거는 맞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랑 뭐 없었으니까. 그리고 당선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어떤 여정은 윤통, 한 위원장, 김 여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조연들 특히 검찰 각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 뭐 어디 TV나 어디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분석하는 새끼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클린스만이 정확하게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그 당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고의 어떤 공격력을 가진 어떤 이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개혁, 새롭게 판을 싸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뭐 나경원이를 당대표시키거나 원희룡이를 당대표시키거나 뭐 또 누구 있어요? 뭐 솔직히 없잖아. 당대표를 할 만한. 그 수많은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단일 목소리를 단일 대우로 규합시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한 위원장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윤통과 한 위원장의 각본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떠나 있을 거라는 동 아유 참.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뭐 스타벅스 얘기.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연탄 봉사할 때 그 저 뭐 금댕이 좀 묻힌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트집 잡을 건수가 아닌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잖아요. 소위 이제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격거리를 시적절하게 매일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행사나 뭘 가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럼 그걸 가지고 바로 또 이제 이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또 뭐라고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날 내일 그럼 출근할 때 또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주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한마디를 해가지고 또 민주당에 또 던져주잖아요. 계속 이렇게 핑퐁이 되는데 이게 뭐 승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위원장의 덫에 걸려가지고 쟤들은 지금 한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새끼들이. 저는 요즘에 그런 재미로 진짜 아침에 이제 제가 가게를 열고 나서 오늘 출근길에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그 유튜브에서 그 출근길 뭐 질의응답 뭐 이런 유튜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전날 민주당 놈들이 뭐라고 씨부린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방 날리고 그럼 또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방송에서 또 한 위원장이 했던 말을 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한 위원장이 또 한마디 거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 위원장의 어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 정말 좀 제대로 공격을 자기들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주름이 쳐닫고 있든가 하면 되는데 얘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고 또 패널로 나온 것들이 또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막 그 한 위원장 공격하고 하면 한 위원장 띄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멍청한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그 서민들이 오는 곳 아니야. 이런 이 발언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 알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그 이 말 물고 늘어져 가지고 또 벌떼같이 또 공격을 했는데 효과는 그날 하루로 끝이 나잖아요. 모든 게 지금 하루살이들이야. 한 위원장이 아침에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공격을 하면 민주당 놈들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수비를 하거나 역공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비도 못하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딴에는 이제 역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조국.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하잖아, 그냥. 이재명 때문에 도덕성 극단적으로 낮아진 민주당에서도 자 출마를 못하는 조국이다. 조국이 국회의원 되는 게 이재명이 만든 선거였다. 이게 바로 1차 쌍피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까고, 또, 그 이재명이 그 새끼 하나 때문에 이 조국 같은 놈이 또 배치를 달 수 있는 어떤 이 환경이 돼버렸다. 이 말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과 조국을 갖다가 동시에 그냥 싸잡아서 그냥 조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진 한 위원장이 선거를 이기고 당을 뭡니까 해외로 나가 있을 거라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씹으로 잡아줬는 이 한심한 새끼들. 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물론 이제 의석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막말로 의석수가 100석이 넘으면 그 상대당이 그래 170석 정도 되더라도 막으려고만 마음만 먹으면요 막을 수 있다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막는 거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뿌듯이 한 문장 안에 딱 이재명과 조국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조집히잖아. 이런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한 위원장이 뭐 이기고 나서 그래 빠이빠이 하고 한 1년간 떠나 있을 거라고 이런 미친 새끼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선거를 이긴 한 위원장이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럼 180석 이순들 그 뭐 제대로 효과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단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시킨다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딱 법 하나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해서 뭐 제대로 또 답하는 어떤 패널도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뭐 이런 것들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계속 들으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비리가 저질러졌구나 조금은 이해가 하지만은 뭐 이 복잡하게 무슨 숫자가 들어가고 그 순간부터 저도 아이씨 막 귀찮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장동이 어떻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뭐 그 검찰이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막 계속 하더라도 일정 부분 먹힌다니까요. 제가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한 7, 80%는 최소 7, 80%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세하게 자기가 찾아보지 못해요. 특히 이런 부분은 정치 고관여층 최대로 보더라도 한 10% 정도만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막 그 조작이다 뭐다 해도 어느 정도 먹히거든요.
근데 법카 이거는 OX 둘 중에 하나잖아요. 0 아니면 1이잖아. 이거는 너무도 이 사람들 뇌리에 쏙 박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법카 썼냐 안 썼냐 이거잖아요. 법카 썼냐 안 썼냐. 누가 들어도 모든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다 딱 처음 듣더라도 단 한 번만 듣고도 아 이재명이 개새끼네. 세금을 법카를 사적으로 엄청나게 썼네.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백hin동 뭐시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용도 변경을 어떻게 했고 뭐 이거 복잡하다니까. 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듣기 싫다니까요. 근데 법카는 썼냐 안 썼냐, 0이냐 1이냐, 도냐 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썼냐 안 썼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이 질문을 하는데도 이제 답을 안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건 최종이 아니죠.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위원장이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본다잖아요. 객관식으로. 보세요. 1번 나 안 먹었다. 과일 좋아한다고 했더니 진짜 과일 좋아하는 줄 알더라. 이거는 그 박근혜 그 대통령 그 존경한다고 했던 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가 또 뒤집으면서 했던 말을 또 비꼬아서 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로 아주 다양하게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전에 또 그래 저기 이재명이가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을 했다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바로 뭐 받아가지고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또 거짓말 했지. 그리고 두 번째,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시장쯤 되고 도지사쯤 됐는데 뭐 법카 좀 쓴다고 그게 무엇이라고. 그리고 3번 과일도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걸 또 비꼬아서 이렇게 또 답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번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그 얘기하면서 막 그러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금액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기간조차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쓴 건데 이걸 몰랐다? 이건 질문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답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그 답안을 제시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이재명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들을 다양하게 꼬집은 거 아닙니까? 진짜 천재가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민주당 놈들이 뭐 170명, 180명 있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위원장도 계속 이제 그러잖아요. 왜 질문을 제대로 안 하냐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매 기자들이 이재명 법카 사용이든 뭐든 이거를 이재명한테는 안 묻고 상대당 국민의힘 여당 대표한테 계속 물어봐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 위원장도 그러잖아요. 질문을 제대로 하라고 왜 본인 일에 대해서 기자들도 질문 안 하고. 저도 계속 그러잖아요.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면 답을 못하고 궁지에 몰릴 게 뻔하니까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한동석이라는 얘기지, 한동석. 왜 이런 새끼들이 한 위원장이나 윤통한테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통이 그 기자들하고 이제 안 만나는 거야. 왜냐? 뻔하거든.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고
계속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윤통하고 한 위원장한테 질문하는 수준으로 이재명한테 하면, 이재명뿐만 아니고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론이고 그게 기자 아니야. 그게 진정한 언론이고 그게 진정한 기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뭐 이현종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걔들도 패널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의 문제점이 뭔지를 쉽게 말해서 못 가는 이유가 뭔지, 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 지도 한 식구잖아. 지도 언론인이잖아, 언론인. 그러니까 언론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니까 그나마 조중동을 좀 그나마 좀 한 번씩 까는 데가 딱 따따붙다의 민영삼 하고 배승희가 좀 조중동을 좀 까긴 까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조중동 까거나 뭐 전혀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도 언론인이, 현재도 언론인이고 과거에도 언론이었고, 아니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이지만 과거에 언론인이었고 기자였고 그랬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못 가는 거예요. 패널로 나와서. 그래도 또 뭐 내일 아침에도 또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답안지 4개에 아주 다양하게 이재명을 까고 있는 거죠. 답 4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머릿속에 팍팍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 위원장이 계속 법인카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너무 쉽거든.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그러니까 법카 썼냐 안 썼냐 그것만 답해라. 그 얘기를 계속 국민들한테 지금 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바쁜 사람도 가다가 그래, 어? 그래, 법카를 썼냐 안 썼냐. 그런데 이재명이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매수현인가 예 확정됐죠. 뭐 대법원에 간다고 뭐 달라질 건 없을 거고. 그러면서 김혜경이 기소됐죠. 뭐 이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이제 나도 잘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서정욱 얘기로는 배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법조항이라고 하죠. 공무원.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라서 김혜경이 단독으로는 뭐 배임으로는 그 기소를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이제 세트로 묶이는 게 이제 이재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이기고 그 이후부터 이재명하고 뭐 저기 문재인이 남은 3년 동안 살살살 틀려가지고 곡소리가 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얘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뭐 7만 8천 원 기껏 7만 8천 원 가지고 그러냐. 계속 이제 그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아니 7만 8천 원이든 만 원이든 야 10만 원 때문에 저기 구속된 사람들 많다. 그 계속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물론 이제 이 국힘하고 이제 지지율 격차가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나라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2년째 지금 이 법카 썼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녹취록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정도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서글픈 현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유죄가 나고 있습니다. 김만배 뇌물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김용도 징역 5년.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인섭입니까? 징역 5년. 줄줄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만 상식이 작동이 되고 한 나라라면 이 정도쯤 되면 이재명이는 지금 벌써 감옥 갔어야 돼요. 감옥 갔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한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혐의 또 관론 클럽에서도 그 검찰 독재니 뭐니 그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뭔 검찰 독재냐고. 검찰 독재면 지금 깜빵에 가 있어야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그 말이 지금 명답이에요, 명답. 뭐 다른 자질구레하게 멋이 어떻고 저떻고 막 할 필요 없다니까. 네가 지금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씹으리고 있는데 뭔 검찰 독재냐고. 그냥 딱 이거 하나로 하면 된다니까. 그냥 아유 진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욕은 좀 안 해야 되니까 텐선비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충분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그게 텐선비지 텐선비. 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유죄 가능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아니 그 정점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이 새끼잖아. 그리고 김인섭 이거 알선 수재 인정받아가지고 1심 징역 5년 나왔으면 아니 백현동으로 저기 정진상한테 로비를 했던 게 이제 1심에서 이제 인정이 됐으면 아니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과 정진상은 한 몸이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나는 몰랐다? 이재명이가 나는 몰랐다? 그게 아직도 먹히고 있다는 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요 비극.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언론이 썩었으면 나라가 썩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이재명이 같은 새끼가 이렇게 나대고 다닌다는 게 하여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고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한 수는 개항을 해서 빤스런 하는 거. 아마가 아니고 분명히 빤스런 할 거예요. 왜냐? 지는 배지를 무조건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명령대전이 확정됐다. 개 코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냥 두고 보자, 씨발. 명령대전이 되나 안 되나. 아직도 이재명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 이씨.
속으로 이재명이 지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아직도 모르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하여튼 그래 빤스런을 하는 순간 180석을 돌파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 뭐 별로 뭐 이슈가 크게 이슈화 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그 한 위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도덕성이 지극히 낮아진 민주당. 아니요. 대한민국이에요. 넓게 보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뭐 그전부터 뭐 문재인이나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더 심해진 건 맞죠. 도덕 불감증에 양심 불감증에 완전히 막 그냥 노출됐어요. 만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래 국힘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총선 때까지 사천이다 뭐다 뭐 밀실공천이다 하면서 막 온 언론이 끝도 없이 물을 뜯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막 얘기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실드 쳐주고 넘어가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개혁해야 되는데 총선 이기고 한 위원장이 그냥 그 해외로 나가 있을 거라고.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정신 나간 새끼. 의석만 그래 예를 들어 180석을 가져다 치자. 그럼 제대로 된 지도자 없이 이 한 위원장이나 윤통 같은 정도의 어떤 공적 마인드, 그 대민 마인드 없이 없는 놈들이 대표를 하거나 해가지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또 뭐 각 개파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또 다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딱 이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 없을 거라니까요. 나머지들은. 그 누가 당대표를 하더라도. 그 다양한 목소리를 딱 하나로 규합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위원장이라니까. 그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그래. 당대표가 되나 안 되나. 그래, 어쨌든, 참, 이재명이도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긴 하죠. 이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이씨 재판받고 있는데, 공천 탈락을 시키려니까, 지도 재판받고 있잖아. 참, 재미는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는 사람도 없고, 참말로.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공관위는 뭐, 그냥, 그, 허수아비로 그냥 세워둔 건가? 참.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또 실드 친다고 말도 안 되게 뭐, 아니, 당대표가 뭐 당연히 좀 얘기할 수 있지. 한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 해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얘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호를 해주는 새끼들이 만약에 한 위원장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지, 난리가.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막 한 번씩 댓글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 욕을 하는 놈들 많더라고요, 아직도. 뭐 자판이 갈아야 된다는 등.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검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씨오, 왜? 아니,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김혜경이 기소하고 하여튼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판결은 안 나오지만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유죄 판결 나오잖아. 법원도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출마가 오래 안 된다. 씨바마 와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빠져서. 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씨발 재판 받는 새끼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빠지려고 하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딱 민주당을 죽으나 사나 지지하는 최대 한 35% 정도 외에는 저게 뭐지? 그리고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언제입니까? 상처를 한번 보여줬죠. 이재명이가.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거예요. 비슷당하고 그때 문재인한테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천단인가? 기자회견하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것들,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쓰레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는 일단 놔두고 위치도 안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칼의 진행 방향하고 상처가 수직이야, 수직. 직각 방향이야, 직각 방향. 그러니까 칼이 특선하고 이 수평적인 방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처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게 특선하고 수직 방향으로 상처가 나 있었다니까. 나는 그거 보자마자 야, 저 진짜 너무하네. 아니, 저렇게 뻔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게 기자라는 새끼들이 왜 저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안 할까? 아니, 당연히 기자들이 그 상처를 봤으면 그 자리에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흉기가 진행했던 방향하고 어떻게 상처가 수직 방향으로 날 수가 있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기자고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윤통도 그렇고 한 위원장도 그렇고 다 알고 있어요. 검찰도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왜 안 까냐고? 씨발 지금 그걸 까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에 뭡니까 아포윤가 하고 이런 분들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윤통도 한통속이니 한 위원장도 한통속이니 어쩌니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쳐 씹으리고 있던데 시기라는 게 시기라는 게. 아무튼 결진의 순간은 이제 한 달 반? 아니다, 한 달 반은 좀 더 남았구나. 한 달 20일 정도 남았죠. 50 한 1일 정도 남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국민의 힘으로 봐서 최고의 한 수는 빤스런, 빤스런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